백두산에 올라가서 통곡을 합니다. 천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면서 통곡을 해요.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삼계의 비룡병이 같이 버려진 자식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백두산 천지를 보고 어머니 그래요. 여기는 내 생명이 태어난 어머니의 포태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백두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절규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조선시대에 어느 선비도 백두산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예전에 어느 글에서 쭉 조선시대에 백두산에 올라가서 글 쓴 사람이 제가 확인한 범위 내에서 한 6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 글 다 모아봐도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뭐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러나 벌써 최남성 선생만 하더라도 이분이 1927년에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통곡을 한다. 이 민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백두산이 영산화하는 그런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 자유로운 어떤 개인의 그 지체와 더불어 큰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고 그런 면에서 서구의 개인 육성적 공화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대단히 혈연주의적이고 하나의 근데 이것은 바로 친족 집단의 발달과 그 국토 신철형 이와 같은 그 전통으로부터의 영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민족주의의 세계에 있어서 4페이지 일본은 둘째 표로 농촌의 언두한 승리학자들의 정신세계에서 일본은 바다 속에서 오랑캐 했습니다. 조선 세세의 원수, 조선 세세의 조선 역사 이래의 원수. 그래서 어떤 선비는 파리채로 여름에 파리를 잡으면서 그걸 천왕으로 생각합니다. 연어문 자세가 탁 찌르면서 제가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서 내 칼로 천왕의 목을 치는 장면을 갖고 통쾌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집단주의적 심성 속에서 일본은 여전히 바다 속에 있는 오랑캐, 흑치, 이빨이 검은 오랑캐 민족. 이 오랑캐가 어떻게 해서 문명의 나라를 지배하게 됐느냐. 이 설명할 수 없는 난세. 설명할 수 없는 난세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성인의 출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밤마다 우리 당우 화맥 조종 500년을 회복할 성인이 언제 나타나시나이까 이런 기도로 당우 화맥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 왕조야말로 요순의 정통을 잇는 소중화의 나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소중화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 흑치 일본한테 지금 짓밟히고 있는가 이 설명할 수 없는 난세 이걸 구원할 성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러한 그 의식을 갖는 가운데 조선의 승리학자들은 언둔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파악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언둔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인석 씨, 이성이 있으니 이와 같은 거죠. 근데 이 유인석이라는 분은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분이에요. 조선의 이 화서학파의 그 정통을 잇는 화서학파의 종장이다 하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병운동을 하다가 이제 연해주로 망명을 했는데 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만세를 불렀습니다. 야 이제 중화가 회복되니까 우리 소중화도 따라서 회복되는구나. 당연히 회복되는구나. 근데 손문선생이 신의 혁명을 한 다음에 공자의 도를 다 없앱니다. 없애고 전부 다 변발을 치우고 말이죠. 세양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세양식 교육을 하고 하니까 너무 그냥 상심한 나머지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세계관이 무너지니까 이성이란 분은 그 성주 출신인데 이건 영남 유림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이 양반도 이 유인석 씨와 마찬가지로 신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조선의 독립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신이 나서 막 중국 사람들과 토론하는데 중국 사람들 보기 좀 이상하거든.
성인의 도를 자꾸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의식을 일깨워가지고 나라를 되찾을 생각부터 하시오 충고를 하니까 이 이성이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성인의 도가 국가를 초월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새롭게 생겨난 민족주의의 의식 속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소중화적 감각이 그대로 배어 있다. 그걸 능동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상당히 좀 델리케이트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식민지기에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김구승성부터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사람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래 중국 관원의 보호를 받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고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게 유지됐어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개석 정부의 예비비에서 매년 그 장개석 정부 예비비의 근 80%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비예요. 장개석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가지고 장차 한반도에 건설될 나라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김구 선생이나 독립운동가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운동. 마찬가지로 화북 지역이나 만주에서는 김원봉이라든가 또는 김일성이라든가 또는 양세봉이라든가 이런 거죠. 독립운동가들 다 중국 국적을 갖고 중국 공산당원이 되어가지고 중국 혁명을 위해서 투쟁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김용삼 선생이 김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설명하겠습니다. 김일성이 활동한 그 소규모 부대는 중국 공산당 만주성의 산하 조직인 항일연군인데 그 항일연군의 목적은 중국 혁명과 동북의 실지 회복이에요. 중국 공산혁명과 동북의 그 만주의 실지 회복을 위해서 항일연군이 활동을 했는데 그 항일연군에 조선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다. 그러면서 그게 조선 독립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러한 어떤 그 독립운동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던 때에는 알게 모르게 500년간 이어온 이와 같은 그 소중화 사상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학계에서 누가 이야기한 바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것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식을 상당히 깨우치면서 새롭게 발견하면서 굉장히 혈연주의적 어떤 집단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국제 감각에 있어서는 묘하게 어떤 소중화적 어떤 기울어진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중국의 독립운동을 규정을 했다. 중국에서 벌어진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규정을 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페이지에 한국인들을 규정한 어떤 또 하나의 집단적 정체의식으로서의 계급.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하고 따라서 국경을 접해있기 때문에 곧바로 1918년이 되면은 벌써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공산당이 조직돼요. 이르크스크 파니 무슨 파니 해서 이제 두 개의 공산당이 조직돼서 서로 이제 헤게모니를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1920년대가 되면 국내로까지 공산주의 물결이 스며들어옵니다. 스며들어오고 이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인간의 이해나 사회 이해는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전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아닙니다. 막스 레닌주의에서 인간의 정신 활동을 하던 물질 세계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태어났고 처한 사회관계에 따라서 그의 의식이 결정된다.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유물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인간은 그 의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 바꿔갈 수 있다. 합리적인 선택, 그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 근데 막스 레닌주의에서 이 이성이라는 것은 계급 이성입니다. 계급 이성. 그래서 노동자면 노동자들이 계급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의 지배를 부정하고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원시 공산 사회가 해체된 이래 노예제 사회, 농노제 사회가 쭉 발전해오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고, 계급 투쟁의 과정에서 인간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로 발전해왔다 하는 이와 같은 것, 의식은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전통이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사회나 국가는 원래부터 있어온 거예요. 어떻게 있어온지는 아무도 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어떤 영원 불변의 유기체예요. 유기체인데 이 동양 유교 사회에 이 막스 레닌주의가 침탈해서 침입해서 쉽사리 큰 어떤 그 설득력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이 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질적인 사회인데도 이게 쉽사리 이렇게 그 막스 레닌주의가, 공산주의가 여기에 와서 오늘 중국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나는 철학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쓴 것은 이 19세기 이래로 서양 제국주의가 침입해 온 이래로 이 동아시아 유교 사회는 그 전통적인 어떤 정치 경제 체제나 그다음에 형이상학의 체제에서 심각한 붕괴, 해체를 경험했다. 그렇죠? 경험했다 하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유교 사회의 각가지 모순의 그 해결책으로서 이 공산주의가 갖는 호소력이 남달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어설프게나마 제가 5페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5페이지 네 번째 표락을 보면은 공산주의가 다수의 한국인을 포섭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제의 민족적 차별에 비해서 소장농, 임노동자로서 지주와 자본가의 수탈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고, 그에 대하여 전통사회로부터 물려온 양반과 쌍놈의 신분차별이 여전한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어쨌든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민족적, 계급적, 신분적 차별은 설명되어야 했고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모순, 그에 따른 고난, 고통,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됐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유주의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사회 계량주의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회 공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고난, 이 눈앞에 닥친 어떤 그 모순, 그에 따른 어떤 개인과 집단의 고난, 차별, 수탈, 이런 것은 해결되어야 했고, 반면에 서유럽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와 실천은 소수 시민적 중산층의 물질 생활의 범위에서 또는 미국인 선교사의 보호 아래 있던 기독교인의 정신세계에 국한해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세기 일제하에서 자유주의를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수능가 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뭐 교회나 YMCA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개명된 지식인 사회에서나 뭐 개인, 뭐 자조, 자립, 독립, 뭐 이와 같은 어떤 자유주의적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개념에 익숙하고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직 자유주의가 뭔지, 개인주의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집단주의적 해결 방식으로서 이 계급혁명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그것만이 이 모든 고난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거 쉽사리 이 공산주의가 한국인들의 그 집단적 정체성을 규정을 하면서 그들을 계급적 존재로 규정해 가기 시작했다 하는
예, 그런 이것을 그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중국의 모택동 6페이지. 자세한 원고는 나중에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공산혁명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입니다. 1930년대 후반에 되었어요. 그래서 모택동이 정립한 신민주주의 혁명의 이론.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정당성을 지탱하고 있는 지금 중국이 막 경제가 발전하고 뭐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뭐 무역도 발전하고 뭐 IT 산업도 발전하고 해서 중국이 어떻게 공산사회냐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헌법을 읽어보세요. 헌법 전문이 한 페이지나 되게 긴데 우리는 모택동의 시민주주의 혁명의 이론을 받았다. 그걸 명확히 박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 이론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에도 중국 나름의 자유 개념이 있어요. 자유 개념. 얼마 전에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그 사회주의 그 12대 등록에 대한 그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그 중국의 사회주의 등록에 관한 그 슬로건이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중국인들도 자유다 그래요. 자유다. 그 중국이 뭘 자유라고 설명하는가 보니까 그 자유 개념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초원에서 말이 막 달리는 장면을 그려놓고 이게 자유다. 말은 질주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주 본능을 갖고 있는 말이 초원을 무한 질주.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자기를 중국말로 당가작주라 해서 한 집안을 맡아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게 중국인에게 자유예요. 자유. 중국인은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한다. 당가작주 자기 집을 갖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싶다. 이러한 그 인간의 말이 질주 본능과 같은 인간들의 갖고 있는 본래 주체 당가작주 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을 마음껏 실현해라. 얼마든지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서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집안을 일으키고 잘 살아라. 공산주의 이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국의 자유예요. 언론,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정당을 하나 조직한다. 중국에서 그랬다가는 어림도 없어요. 없습니다. 중국의 자유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자유. 딱 그렇게 그 중국을 오늘날 저 15억 인구를 중국을 지금